뉴욕에서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 12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최초로 이민법원 판사로 임용됐던 데이빗 김 판사가 이민법원에서 재판 도중 돌연 해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시 위생국 지정 쓰레기통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에게 약 $60의 체크가 자동 발송될 예정입니다. 뉴욕 시내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숙자들이 무단 점거해 일명 작은 도시를 형성했던 LA 한인타운 내 공터에 철거 작업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소셜미디어에 학교 총격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남학생의 가방 속에서는 실탄이 여러 개 장전된 반자동 권총이 발견돼 자칫 큰 인명비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에서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정치인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정치인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아이셀 수감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다 연방경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래들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뉴욕주 상하원 의원 10명은 맨하탄에 위치한 ICE 유치장을 점검하려다 거부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원 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금시설에 대해 샤워도 할 수 없으며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공익공호관 주마네 윌리엄스도 시위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건물에서 ICE가 체포하려던 남성과 동행하던 중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시의원 티파니 카반과 샌디 너스, 주하원 의원 파라 수프란 포레스트 등도 체포됐습니다. 정치인들은 ICE의 해체를 촉구하며 뉴욕시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맨하탄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뉴욕 경찰과 연방 요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최소 7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차량 출입 통로를 봉쇄하며 항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ICE가 뉴욕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시위가 연방 요원과 수감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이민자들 중 일부가 갱단 소속이거나 마약, 총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중 ICE 차량 출입을 막은 외부 참가자들도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이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비폭력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최초로 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됐던 데이빗 김 판사가 이민법원에서 돌연 해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임 사유는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김 판사가 뉴욕 이민 판사 중 망명 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하탄 연방이민법원에 재직해온 데이빗 김 판사는 이달 초 망명 신청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해임 통보 이메일을 받고 즉시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내가 더 이상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돼 매우 슬프다며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시티에 따르면 김 판사의 해임 사유는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판사가 뉴욕 이민 판사 중 망명 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이민 법원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 판사는 2022년 10월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이민 판사로 임명돼 맨하탄 연방 이민법원에 근무해 왔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1983년 도미해 에모리대 물리, 철학, 복수 전공을 거쳐 웨스트 버지니아 행정대학원과 브루클린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11년 연속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에 선정됐고 2021년에는 최고 등급 이민 변호사로 뽑히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백 명의 군사법원 판사를 이민법원으로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경험 많은 이민 판사 수백 명을 해임하거나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370만 건이 넘는 이민 소송 적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군 판사들이 이민 관련 경험이 거의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판사와 함께 해임된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 역시 스페인 출신 이민자로 과거 이민자 옹호 활동 경력 때문에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임용 후 2년의 수습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여서 일반적 해임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와 맞물려 이민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뉴욕시 위생국 지정 쓰레기통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2세대 주택 소유주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59 30센트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위생국이 지정한 쓰레기통을 구매한 1, 2세대 주택 소유주에게 환급금 $59 30센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기본 또는 향상된 학교세 감면 제도를 받고 있는 시민으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쓰레기통을 구매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자동 환급금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직 뉴욕시 지정 쓰레기통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편지가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구매할 경우 30일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디포에서 직접 쓰레기통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 환급 신청을 위한 바우처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스타 및 이스타 혜택은 일반적으로 총 가계소득 $50만 미만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또는 2025년에 해당 혜택을 신청한 시민에게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부터 쓰레기를 밀폐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작년 11월 단독주택 및 9가구 이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가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 단속 및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55갤런 이하의 밀폐 컨테이너는 당분간 기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는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으로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쓰레기 배출 의무화 확대를 통해 연 14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도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에 담겨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부분의 1, 2세대 주택에 대해 뉴욕시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공식 뉴욕시 쓰레기통은 시 위생국 웹사이트와 시내 모든 홈디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시내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2025년에서 2026년 백신 접종 지침을 발표하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하루 평균 39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은 1건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레녹스힐 병원 가정의학과 에릭 애셔 박사는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실내 활동이 많아질수록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2025-2026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생후 6개월부터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성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백신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백신 접종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방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는 모든 주민에게 예외 없이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미소아과 학회, 산부인과 학회, 가정의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의 권고와 일치하며 뉴저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주요 주들과도 입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달 초 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처방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장기적인 입법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0일마다 연장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독감 백신도 함께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다가올 겨울철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숙자들이 모여져 작은 도시라 불렸던 LA 한인타운 공터에 대한 철거 작업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사유지 무단 점거에 따른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 몇 달 새 노숙자들 10여 명이 모이게 됐고 이들에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됐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의 장소가 됐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7가와 8가 사이 맨해튼 플레이스에 방치된 공터에 작은 도시를 형성했던 노숙자들이 경찰의 퇴거 명령을 받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경찰의 명령에 저항하던 한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약 10명의 노숙자들이 함께 생활해왔으며 이 중 7명은 현장으로 파견된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지원을 받고 쉘터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받기를 거부한 몇몇은 짐을 들고 다시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사유지인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 몇 달 새 노숙자 10여 명이 모여들었고 이들에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됐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의 장소가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늦었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였다며 소유주의 책임 있는 대처와 시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m feeling good because we are finally they take care about this place because now we feel a little more safe. 철거 작업은 땅 소유주의 사유지 무단 침입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유주는 엘크 디벨롭먼트라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 이곳에 60유닛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내고 노숙자 텐트촌이 어디에 있든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도 대상자들에게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청소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을 실내 공간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숙자촌이 다시 생겨나는 걸 막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방치된 공터가 곧 노숙자촌의 발판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거나 소유주 관리가 미흡한 땅에는 어김없이 텐트가 들어서고 불법 전기 연결, 쓰레기 투기, 심지어 범죄 위험까지 이어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소셜미디어에 학교 총격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남학생의 가방 속에서는 실탄이 장전된 반자동 권총이 발견됐는데요. 자칫하면 또 한 번 교내 총격 비극이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벤자민 칼도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남학생이 어제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학교 총격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마네킹 스케치 그림과 함께 학교에서 쏠 준비가 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인스타그램 측은 이를 위험 요소로 판단해 FBI에 신고했고 FBI는 계정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의 위치는 퀸즈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로 확인됐고 즉시 NYPD와 학교 측이 개입해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시킨 뒤 약 2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제시카 TC NYPD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학생의 가방에서 13발의 실탄이 장전된 9mm 반자동 권총이 발견됐으며 휴대전화도 3대나 소지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학교에서 수거하는 봉인 파우치에 넣어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10학년 재학생으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C 국장은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경찰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이 수사당국의 시스템이 긴밀히 작동해 범죄를 막아낸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발빠른 수사팀의 대응으로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생명을 구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 역시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성공적인 대응 사례라며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매일같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폭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뉴욕시와 이 나라 전체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취임 후 언론을 상대로 공격적 캠페인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찰리 커크의 살해에 대한 언급으로 ABC 방송이 지미 키멜의 심야 쇼를 무기한 중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행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TV 방송에 대해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2003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키멜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허약하고 통통한 작은 찻잔에 비유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인터뷰에서는 행사에서 트럼프가 야유받는 것을 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며 이는 미국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제80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뉴욕시가 대대적인 보안 강화에 나섭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NYPD는 만일을 대비해 수천 명의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드론, 헬리콥터, 수상 경비대까지 동원해 지상, 지하, 공중, 수상 전 영역에서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기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증도 예상됩니다. 약 200개국 대표단이 참가해 맨하탄 전역에서 수백 건의 의전 차량 이동과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퍼스트 애비뉴 42가에서 48가, 44가에서 48가 일대는 행사 기간 매일 전면 통제되고 차량과 자전거는 터널을 통해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쓰리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추진되던 두 대형 카지노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면서 경쟁 후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3곳의 신규 카지노 면허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와 허디슨 야드 인근 대형 개발안이 부결되면서 두 맨하탄 프로젝트는 사실상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서 퀸즈 플러싱 쓰리필드 메트로폴리탄 파크,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더 코니, 브롱스 발리스, 맨하탄 유엔 본부 인근 프리덤 플라자, 퀸즈 리조트 월드, 용커스 MGM 엠파이어 시티 등 총 6개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군으로 남았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워싱턴 DC, 힐튼, 맥린, 타이슨스 코너 호텔에서 제27자 정기총회 및 갈라 디너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5개 지부 관계자와 후원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아 지난 27년간 아동 지원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각처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54개 지역에 $7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행사는 감사패 수여와 함께 공연, 합창 등으로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